친구들을 만나면은 물어보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자체를 젊은 층에서 정치로 끌어들였는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왜 한꺼번에 엄원대로 몰려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줘라.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토론회를 보다가 믿을 수가 없었다. 그 얘기를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정체성 부족도 있었고 토론회에서 명확한 대답도 못했고 또 뭔가 안철수 후보만의 어떤 4차 산업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알아듣기 참 힘들어요. 저도 지금 계속 이것저것 쳐다보고 있는데 과연 4차 산업이 우리 뭐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 일자리에 과연 도움이 되나. 오히려 주변에서 이러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4차 산업이 오히려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도 또 없었고, 앞으로도 지금 지방선거,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지만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선거를 지금 제가 정치에 들어와가지고 한 10년째 오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이제 믿지를 못하겠어요. 중앙당도 못 믿고 도당도 못 믿고 이제 안 믿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왜? 그때그때 달라져요. 예측 가능한 모든 후보들한테 예측 가능한 룰이 정확히 나와줘야 되는데 선거 때 가가지고 다 달라져요. 그럼 국민의당이 지금 안철수 후보님이 와서 얘기를 하면은 깨끗하고 사회공헌도 좋고 모든 거 다 인정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어떤 프레임에서 정말 앞으로 어떤 룰에 정확히 나와서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공천 못하겠다. 국민의당에서 미리 선언을 해주는 것도 국민의당이 지지를 받는 하나의 어떤 결과물이 될 거라고 보고, 또 여기에 예전에는 어떤 젊은 층들이 많이 발탁이 돼가지고 선거에 이르고 나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나이 40 미만은 선거에 못 나오게끔 다 위에서 설쳐버려요. 의무적으로 이 사람들을 젊은 층을 발탁을 한다든지 의무 청년 30%면 30%, 20%면 20% 명확하게 룰을 도당에서 안 하면 중앙당에서 인정 못하겠다는 어떤 룰을 정확히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은 장애인을 대변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장애인 공천자들이 사실 지금 국민의당 전국적으로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여성은 13579 하면 여성으로 쭉 갑니다. 2번은 남성이라는 룰을 딱 정해놔가지고 장애인들이 싸워서 2번을 쟁취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가장 사회적인 약자가 가장 힘든 상황에서 그 룰을 따라가야 되는 그 어떤 정치적인 과정에서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경선? 안 됩니다. 이게 장애인들은. 그러면은 최소한의 어떤 룰을 해서 사회적인 약자나 또 그 외에 다른 분들을 정치권을 끌어들여서 국민의당이 커질 것 같으면 정말 정확한 룰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정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2012년에 안철수 대표께서 처음 등장했을 때는 젊은 분들이 지지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터 그게 바뀌어가고 이제 오히려 중장년층이 오히려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젊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젊은이들에게 뭔가 좀 희망을 주고 젊은이를 위해서 뭐 청년 실업 문제 같은 해결하고 뭔가 좀 안철수 대표께서 확실한 답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별로 하지 못해 실망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이
뭔가를 제대로 못하니까 기대를 잔뜩 했다가 못하니까 이제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애매모호하니까 그냥 기존의 제1야당인 이제 민주당의 지지를 많이 보내고 이런 상황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뭐 다 전부 다 부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바로 세웠더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정체성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국민이 중심이 되고 국민이 우대받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그 국민 속에 청년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저는 정체성을 정확히 세웠으면 됐다고 보고요. 이번에 저는 선거 전략 기조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번 선거 전략은 과거와 미래의 프레임을 갖고 선거를 한 거예요. 과거와 미래의 프레임.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앞에 세운 겁니다. 저는 그 전부터 과거와 미래의 프레임 좋습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미래를 대변하고 미래를 상징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좋은 프레임이다. 그러나 그것이 주 프레임이 되면 안 됩니다. 과거와 미래의 프레임은 두 번째나 세 번째 프레임이 돼야 되고 첫 번째 프레임은 국민의 먹고 사는 게 주로 돼야 됩니다. 그렇게 늘상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도까지는 안철수 대표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요. 격차 해소, 통일한국, 그 다음에 창업혁명, 교육혁명 이것이 안철수 대표의 그 기조였어요. 그게 안 대표님이 내세운 그 목표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그게? 그게 다 없어져 버리고 미래와 과거 프레임이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작년 연말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저는 얘기하고 늘상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프레임으로 가야 되고 주 프레임은 역시 격차 해소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양극화가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다.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가장 우선 돼야 한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갖고 있던 그런 격차 해소, 통일한국, 뭐 창업혁명, 교육혁명, 3대 혁명 얘기했어요. 그 기조가 맞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하여튼 언제부턴가 싹 폐기되고 과거와 미래 프레임으로 가서 4차 산업혁명이 전면에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게 기조가 조금 문제가 생긴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하고 대비해야 될 중요한 이슈지만은 그러나 당장 국민들에게 특유에 와닿는 이슈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그 내용이 정확히 설명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뭘 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된 거죠. 원래 선거라는 걸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돌아야 돼요. 안철수 후보가 뭐 한다더라 말이야. 뭐 청년에게 100만 원씩 준다더라. 그러니까 뭐 술자리에서 야 100만 원 주는 거 그거 색깔은 거짓말이야. 펴먹기 위해서 하는 소리야. 아니야.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술자리에서 이렇게 논쟁이 돼야 되죠. 안철수 후보가 내세워 우리 국민당에 내서 의제가 논쟁이 돼야 됩니다. 의제가 논쟁이 되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의제가. TV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의제가 있었더라면 그걸로 우리가 주도했으면 됐죠. 아까 말한 대로 새로운 정치, 낡은 정치 프레임을 만들고 또 공공부문의 개혁 이것을 정확한 의제로 만들었더라면 문재인 후보가 그런 걸 질문했어야죠. 당신은 왜 말이야 세금 걷어서 공무원 늘리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공무원의 그 어떤 기득권을 축소하는 게 시대 정신이 어떻게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게 공약입니까? 이렇게 했어야죠. 근데 그거를 왜 못했느냐? 의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자꾸 기존의 보수 진보 프레임이 작동이 된 겁니다. 저도 우리 선캠프에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개인적인 무슨 네거티브 하지 맙시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를 주장한 사람이고 안철수 후보께서 이미지가 깨끗하니까 네거티브 하지 말자는 얘기 나왔어요. 그거 옳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지켜졌느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내서 의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내서 의제가 있으면 그거 갖고 계속 얘기했으면 네거티브가 죽었죠. 그런데 우리가 내에서 의제가 없었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제를 선점해서 의제를 만들어서 그것이 크게 공간을 차지했다면은 네거티브나 이런 게 들어올 공간이 없었는데 우리가 내세운 의지가 없다 보니까 네거티브가 기승 많이 부리고 안 대표에 대해서 마타도가 막 난무하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대선 패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정 차장님 말씀하시던 뭐 100가지 이유가 있어요. 100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하여튼 다른 건 다 그냥 부차적인 거고 정체성을 못 세운 것이 핵심이다.
정치 생활을 세웠더라면 TV 토론도 훨씬 더 잘했을 거라고 봅니다. 훨씬 더 잘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그걸 끌고 갔더라면은 그렇게 공격받을 이유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저 지방선거 그거 중요합니다. 저도 늘 정치하면서 늘 그거 비판했어요. 왜 우리 민주당, 과거 민주당이죠. 국민당은 아직 선거를 안 했으니까 지방선거를. 왜 과거의 민주당은 선거 때가 되면 룰이 바뀌느냐. 언제는 경선했다고 했다가 언제는 무슨 배심원장 한다고 했다가 언제는 공심에서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자꾸 룰이 그때그때 바뀌냐.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게 선수들은 선거에 뛸 선수들은 룰이 정확히 확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룰에 맞춰서 준비도 하고 자기가 체력을 비춰올 거 아닙니까? 근데 룰이 그때그때 달라져. 그러면 선수 입장에서는 이 체계를 신뢰를 못하죠. 그러면 또 중앙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예쁜 사람한테 유리하게 룰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 사람은 승복이 안 되죠. 룰이 그대로 안 변하고 그대로 10년, 20년 가서 그 룰에 따라서 경쟁을 해서 나한테 지금 했다 선수들이 불만이 승복이 안 되고 불만이 많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는 룰을 이번에 전대가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지방선거 룰도 가을에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리. 그래야 선수들한테 공정하죠. 또 내년 1월, 2월에 만들면은 누군가에게 불리하고 누군가에게 유리한 룰이 또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어떤 뭐 당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룰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익산 출신 당원 배승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먼저 우리 문병호 전 최고위원님 지금 상당히 우리 국민의당 당원 전라북도 당원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지역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당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뭔가 실타래를 좀 풀기 위해서 귀중한 방문을 해주신 우리 문병호 최고님께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몇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역에서 어떤 얘기가 도느냐 이제 다른 여기 계시는 당원 여러분들도 다 느끼겠지만 대부분 만나면은 지금 뭐요? 뭐라고 답변할 방법이 없어요. 애썼다라는 이제 저를 안철수 후보님을 지지했던 분들은 정말 애썼다는 말을 한마디 하면서도 그 뒤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이 궁색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숨만 쉬고 있고 숨돌리고 있어요. 사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똑같은 아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라도 오늘 문병호 최고위원이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계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거의 지금 한 50여 명 내지 60여 명 되는데 아마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전라북도에 국민에 대한 당원들의 열기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를 우리 최고위원님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 중에서 거의 10%는 그냥 안철수 의원님 좋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나오시고 그랬지만 나름대로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의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어떤 말이 도느냐면은 국민의당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이 아주 중차된 시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 국민의당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 왜 적겠느냐 안철수 후보가 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보는 시각이 다 다르거든요. 전략부재, 홍보부재, 조직부재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역 국회의원님들의 좀 쓴소리를 좀 제가 해야겠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당 녹색바람이 불어서 당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나서 당선된 것처럼 현역 국회의원님들 전라도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 이전까지 선거 이후에는 선거에 들어가서는 열심히 하셨지만 그 이전에는 전부 다 각자 고생입니다. 제가 오늘 고창에서 홍의종 씨라는 분한테 전화 받았어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누구라고 있기까지 하시라고. 이분들 정신 차려야.
제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 뭐라고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차기 지방선거에 사실 저희들은 이삭 죽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왜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는 80% 이상의 지지도를 가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50몇 프로를 뽑고 있다는데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같이 있는 행사장에 가서 보니까 한마디로 그냥 쪽팔려서 읽지를 못하더라고요. 돈도 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 가지 사항을 좀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당 하면 안철수라는 힘이 딱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철수 의원님께서 국민의당 내부에 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곧 그 얘기는 뭐냐? 국민의당을 장악을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의원님 저 얘기하고 저 의원님 저 얘기하고 한 목소리를 못 내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시각이 그동안에 새정치를 위해서 총선 때 26% 7%라는 지지율을 보내줬는데 가만히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게 국민의당이 이번에 우리 안철수 의원님을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 가지 구도적인 전략도 있겠지만 첫 번째 우리 문병호 최고위원님이 제1호로 탈당하시고 우리 안철수 의원님을 보좌하신 비서실장을 역할을 하셨으니까 기왕이면 쓴소리 많이 내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라도 이렇게 문병호 최고위원님 오셔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해주는 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첫 번째 국민의당 내에서 안철수 후보님의 안철수의 그 자성의 목소리뿐만 아니고 장악을 할 수 있는 목소리를 한마디로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내부의 국회의원님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가시는 쓰겠어요. 비례대표님 17분 계셨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 부분을 저는 좀 부탁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지역에서 어떤 얘기가 뭐냐면은 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통합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뭐 그쪽으로 가야겠구만. 뭐 제 이중대 역할을 하지 말고 아예 그냥 합쳐버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병호 최고님도 아시겠지만 여기 분들 계신 분들 서자치고 보는다는 그런 내용의 서자치고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통합을 반대합니다. 정면 돌파를 저는 가급해야 합니다. 저희들 저 개인적으로 들어가봐야 그 지역에 서자치고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좀 명확히 해주셔서 두 번째 사항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좀 보내주시라는 거죠. 세 번째, 체제 정비를 좀 해주십시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대통령이 졌다는 것은 이미 패인 분석은 다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의당 당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국민의당 대표 입장에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는 벌써 했어야 됩니다. 1개월이 지나도 아무 것이 없습니다. 체제 정비, 전라도에 있는 국회의원들 23명 포함해서 도당위원장까지 물론 언론은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맡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사항으로는 체제 정비와 그 다음에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관련해서 지역위 위원장까지 나름대로 공개 경쟁을 해가지고 바람을 좀 신바람을 일으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여러 가지 찬조를 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요. 첫 번째 안철수 대표께서 당을 좀 더 주도하는 그런 당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뭐 국민의당은 새로운 정치 안철수라는 브랜드 가지고 창단되고 지금도 그런 이미지로 유지하고 있는 당 아닙니까? 그렇게 대한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정치가 좀 공론화가 중요해요. 공론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생각을 잘 녹여내고 하나 방향으로 모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공론화 과정이 좀 부족해요. 제가 안철수 대표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정치는 공론화입니다.
공론화를 해서 그 공론화를 통해서 정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어떤 문제가 결정이 돼야 그 힘있게 당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동안 우리 당을 운영한 과정을 보면은 공론화가 좀 부족했다. 몇몇 분들이 주도했다는 거 그런 좀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그 당이 좀 공론화되고 공당으로서 이것이 누구 특정인의 당은 아니잖아요. 우리 당원들의 당이다. 그래서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가는 그런 당의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 민주당과 합당 문제, 통합 문제, 연대 문제는 뭐 저도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국민의당을 왜 만들었습니까? 1년 만에 급한 일이라고요? 민주당과 다른 정치 하겠다, 새로운 정치 하겠다라고 해서 탈당하고 국민의당을 창당했는데 이제 와서 민주당하고 연대하고 통합을 하려면 당 간판 내리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정치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강하게 그런 주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제정비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아무래도 창당한 지 우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그걸 할 만한 여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당도 이제 선거도 뭐 총선도 치웠고 대선도 치웠고 어느 정도 체제가 좀 잡혀가는 과정이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 말씀하시죠. 그 남은 한 시간 동안 달려서 먼저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최고위원님께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제가 그 3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고 이 선거에만 지금 7번 출마해가지고 4승 3패했습니다. 지금도 현직을 가지고 있구만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안철수 후보께서 선거운동을 해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나이가 좀 많으니까 다음에 못 나오지 않느냐. 안철수는 다음에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거에서 안철수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보님이. 그래서 그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게 정치는 생물입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자꾸 사건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거기에 그 정부에서 있다가 관심 카드를 가지고 선거당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철수의 대표 후보님께서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년도에 지방자치 한번 출마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서울시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장 이 둘 중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봐야 으쌰으쌰는 봐야 이게 당원도 신이 나지. 가만히 야, 앞으로 5년에 내가 뭐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다 싶은데요.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에 그 팜플렛이잖아요. 이런 게 아주 엉망이에요. 제가 선거를 7번 치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팜플렛이 아니에요, 이거요. 이 좋은 아이디어 그런 것을 다 부각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어떻게 편지 쓰는 식으로 편지를 글을 써놨더라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런 문제에서 좀 관심 가지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그런 문제는 저도 정말 그걸 보고 체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문제를 저는 이 과정을 저는 우리가 정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사람 책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구의원, 기초의원도 그렇게 홍보를 안 받는 그랬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홍보물이 나오게 됐는가, 저는 그 문제를 이번 대선 평가위에서 정확하게 점검해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누가 그러한 홍보물을 만들게 됐는가, 저는 정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저는 묻고 싶어요. 그 홍보물 업체 불러서 묻고 싶어. 당신 혹시 과거에 선거 홍보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상대팀 X매치도 있어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정도 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선거 아까 그 안철수 대표님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출마는 상당수 당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고요. 내년 지방선거에 가까이 갔을 때 우리 당이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판단해서 필요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안철수 대표께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나와서 우리 당이 붐이 일어나고 우리 당의 지방선거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면 해야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뭐 나가야 한다 말아야 한다 그렇게 판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두고 보고 다만 그 부분은 우리 당원들께서 좀 열어두고 판단해라 그런 정도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방송을 잡아야 돼. 방송.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저는 그 창당 발기부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이제 청년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인데요. 저는 지난 그 호남에서 살면서 그 민주당과 그 새누리당과의 양당 독재 체제 속에서 항상 좀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국민의당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냥 참여를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참여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다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지금 대선 평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국민의당 앞으로를 위해서 지방선거 총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이제 중앙 정치보다는 지금 이제 지방 정치의 현안이 좀 급하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적과 총선에 대한 성적이 앞으로 국민의당의 그 존립에 대한 큰 영향을 끼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자 보면 이번에 이제 곧 있을 이제 지방선거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당대회에서 또 잘 재정비를 해서 우리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할 때 좀 큰 인물이, 그러니까 저희 청년들끼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좀 큰 인물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대통령 후보도 지내신 정동영 의장님이 이제 당대표를 이제 생각하고 계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번 전당대회 때는 나오셨다가 이제 양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때는 또 이렇게 나오시는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있어서 문병호 최고위원님께서도 같이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 나오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제일 먼 데서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산골 오지 장수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입니다. 저는 이제 공직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치에는 약간 제가 이제 미건도 있고 아까 문체부원께서 말하는 그 공약 그런 것에 대해서 허점이라고 할까 미흡점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패자는 유구무원이고 우리나라 분들은 뭐 이순신 장군 말따나 전장에서 이기면은 서로 공신이고 지면은 다 나무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최고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우리나라에서 제3당이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당의 좌표는 뭐냐? 왜 더불어민주당하고 통합 얘기가 나오냐? 결국에 우리 국민의당 행태가 더불어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구태여 뛰쳐나와서 제3당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게 아마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아요. 호남, 특히 전라북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저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것은 국민의당이 민주당하고는 좀 차별적으로 가야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 열심히 하셨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국민의당 좌표를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아싸리 정의당 쪽으로 갈 거냐, 그걸 명확하니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지. 그때 그냥 선거에 유리한 쪽으로 간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는 안 된다. 이게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러니까 물론 정당이 정권 교체가 목적이지만 대권을 잡을 수 없다면은 그래 정체성이라도 유지하지.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과연 국민의당이 뭐냐, 그게 정체성을 확립을 못한 채 아까 문 최고원이 말씀한 대로 선거에 임해가지고 다 열심히 했어요. 저도 장수 꼴짝에서 25일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당이 갈 길은 정체성을 빨리 확립해서 가는 것이 시급하다. 저는 그 문최고님 말씀하시는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우리 청년 당원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님도 많이 보고 또 유명하신 분도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정동영 의장님이에요. 저하고 뜻이 가장 맞아요. 지금 기성정치인 또 지금 현재 국회의원 중에서 저하고 뜻이 제일 맞는 분이 정동영 의장님이시고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당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겠다.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보고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보고 하도록 하는데 원칙은 하여튼 정동영 의장님과는 제가 같이 한다. 그것이 제 기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우리 권 선생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양당 정치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어요. 양당 정치에. 근데 이 양당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불신만 쏟고 있어요. 이게 약간 이율배반적입니다. 양당 정치에 대해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거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으면서도 양당 정치를 굉장히 불신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 근데 지금 제3의 당, 제3의 길이 열리길 바라고 있어요. 그거는 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성 양당 정치가 너무 국민들에게 희망을 못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권도 바꿔보고 국회의원도 바꿔봤는데 다 그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나아졌습니까? 그놈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 내년 되면 똑같은 얘기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성 양당 정치의 체제를 바꾸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제3의 길에 제3의 당에 대한 희망과 기대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쌓여 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대안으로서 비전이나 노선이나 컨텐츠를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은 저는 우리가 다 정치 주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과거에도 양당 정치,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그것을 바꿔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가슴으로 되지 못했다. 아까 말했잖아요. 문국조 양당, 박찬용 여사, 양당 정치 개발하는 것은 한국 정치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때로 지난 총선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국민들은 제3당을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당에게 제3당의 역할을 부여하고 그것은 어찌 보면은 그 이해가 거스를 수 없는 한국 정치 흐름이 된 겁니다. 제3당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 3당이 집권할 수 있을 정도로 커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야말로 제3당으로서 머무르고 말 것인가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제3당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양당 체제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의 역할이 더 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도 지금 단계에서는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준 이 정치의 새로운 흐름을 당연히 확대 발전시켜 가는 것이 우리 국민의당의 사명이라고 보고
보고 있고 그것에 일단은 매진을 최대한 해봐야 합니다. 하다 안 되면은 그때 가서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겠지만은 지금은 제3의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국민의당이 할 일이고 저는 그렇게 해서 잘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아직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잘하면 이길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저는 기가 안 죽었어요.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계시고 뭐 이렇게 폼내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좀 두고 보자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 고문용 이석현 고문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석현 후배 보시죠.